따스한 봄날 오후 새싹 돋는 대지가 저마다의 생명을 틔우는 것처럼 오래된 마음에도 새로운 속삭임이 불어왔다. 김선자는 늘 앉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옅은 바람결에 혹여 한기라도 들까 어깨에는 곱게 짠 스카프를 둘렀다. 수십 년간 이 벤치는 그녀의 조용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이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 가끔은 자신처럼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움직이는 다른 노인들을 바라보곤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상실감은 무뎌졌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다 자란 아이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며 자주 전화하고 가끔 찾아오곤 했지만 그들의 북적이는 세상은 그녀의 고요한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외로움은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특정한 날에만 시큰거리는 오래된 관절처럼 둔하고 꾸준한 통증이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막 피어나는 나무십들을 스쳤다. 가까운 잔디의 싱그러운 향기가 희미하게 코끝을 간지렸다. 선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참 좋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작은 털실 뭉치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 굴러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손에 뜨개질하던 실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굴러 떨어진 모양이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만큼이나 부드럽고 잔잔했다. 선자는 실뭉치를 주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짧은 순간 따뜻한 온기가 스쳤다. 괜찮습니다. 선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드물었지만 한번 피어나면 그 온화함이 주변을 감싸는 듯했다. 남자는 그 미소에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다시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손이 미끄러져서요. 노망이 들었나 봅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저도 그래요. 선자는 가볍게 응수했다. 그의 손에 들린 뜨개질 실뭉치를 보니 분명 손주를 위한 것일 테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일었다. 이 공원에서 뜨개질하는 남자는 처음 보았다. 날씨가 참 좋죠.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그의 눈길은 푸른 하늘과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개나리에 머물러 있었다. 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선자는 동의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더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과의 불필요한 대화를 피했을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근함이 배어 있었다. 김선자입니다. 선자는 자신의 이름을 짧게 밝혔다. 굳이 김여사라는 호칭은 붙이지 않았다. 김선자 씨,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영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나이테처럼 깊은 주름들이 자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선자는 낯선 칭찬에 괜히 뺨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잊고 산지 오래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고 그들의 침묵은 주변의 소음과 어우러져 편안한 리듬을 만들었다. 영수는 다시 뜨개질 실뭉치를 만지작거렸다. 손주분 주실 건가 봐요? 선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녀입니다. 워낙 인형을 좋아해서요. 뜨개질로 인형 옷이라도 만들어줄까 해서요. 영수는 손녀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제가 이걸 잘 못해서요. 이놈의 손이 자꾸 꼬여서 원.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참 귀하시네요. 선자는
그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작게 웃었다. 저도 예전에는 뜨개질 좀 했었는데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손도 시원찮아서. 아니에요. 김선자 씨도 여전히 고우세요. 영수가 불쑥 말했다. 그의 말에 선자는 다시 한번 당황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듯한 눈빛 때문이었다. 황혼의 문턱에 들어선 자신에게 곱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선자는 멋쩍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잊었던 감정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영수는 다시 자신의 뜨개질에 집중하는 듯했다. 그는 꽤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선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선자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상실감에 허덕였고 그 후에는 외로움이 무뎌졌다. 자식들은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굳이 또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김선자를 만나고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삶의 연륜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맑고 순수한 빛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미소는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느껴졌다. 박 선생은 뜨개질 말고는 평소에 뭘 하세요? 선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이 조금 주제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글쎄요, 딱히 할 것도 없어서요. 손녀 봐주고 가끔 친구들 만나 바둑 한 판 두는 게 다입니다. 영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리고 산책을 좋아합니다. 이 공원 한 바퀴 돌면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저도 산책을 좋아합니다. 선자는 공통점을 발견한 듯 반가워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은 꼭 돌아요. 정말요? 저는 주로 오후에 나오는데. 영수는 눈을 빛냈다. 그럼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한번 나와 볼까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영수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선자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설렘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감이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선자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건강에도 좋고 겸사겸사 좋지 않겠습니까? 영수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뜨개질 바늘을 든 손으로 선자를 향해 살짝 손짓했다. 마치 내일 아침에 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선자는 그의 작은 몸짓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경쾌함이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공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자가 말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영수가 아쉬운 듯 말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선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영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언급했다. 선자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은 공원에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속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문득 자신의 볼을 만져보았다. 아직도 살짝 달아오른 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잊었던, 그러나 어쩌면 다시 찾아온 설렘의 온기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황혼연애라니 나에게도 그런 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안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아늑함이 느껴졌다. 거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시들기 시작한 상추를 꺼내고 찌개용 두부를 손에 쥐었다. 칼로 채소를 써는 손길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아까 공원에서의 순간으로 되돌아갔다. 박 선생의 자상한 눈빛,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서툰 뜨개질 실력에도 불구하고 손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선자 씨라는 이름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분이실 것 같아요. 영수의 칭찬이 귓가에 맴돌았다. 특별한 분이라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주름진 얼굴과 살짝 굽은 등, 희끗희끗한 머리칼,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세월의 흐름 속에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영수의 말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여자 김선자를 다시금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국 끓일 물을 올리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은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었었다. 이제 와서 그런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다니 그녀는 스스로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반찬은 늘 그랬듯이 정갈했고 맛도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밥알을 씹는 내내 그녀의 시선은 텅 빈 맞은편 의자에 머물렀다. 20년 넘게 함께 앉아 식사를 하던 남편의 빈자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에 누군가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서일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 약을 챙겨 먹을 때도 영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일 아침 공원에 나간다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내일 아침에 나올까? 그의 제안은 그저 예의상의 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을까? 온갖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은 길었다. 평소 같으면 머리가 베개에 닿기 무섭게 잠이 들었을 선자였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뒤척였다. 이불을 끌어올렸다. 내렸다. 베개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간신히 잠을 청했다. 깊이 잠들지 못한 탓에 꿈속에서도 영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에게 뜨개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듯도 했고 때로는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도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곧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며 그녀를 깨웠다. 선자는 눈을 떴다. 온몸이 찌뿌두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제 저녁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빛이 평소보다 생기가 도는 것 같기도 했다. 립밤을 바르고 아주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살짝 덧발랐다. 이런 사소한 치장에 신경 쓰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왜 이러지? 소녀도 아니고. 옷장 문을 열었다. 평소 공원에 나갈 때 입던 편안한 트레이닝복 대신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을 찾았다. 너무 꾸민 티가 나지는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그녀는 고심 끝에
회색 니트 카디건과 어두운 색바지를 골랐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었다. 평소처럼 지갑과 휴대폰, 손수건을 챙겼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잘 어울려요.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스레 볼이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에이, 무슨,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공원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였다.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들, 선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다. 평소 그녀가 걷던 코스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박 선생이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저만치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영수였다. 그는 어제와 달리 옅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제 뜨개질을 하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선자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과 함께 작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아, 그가 먼저 와 있었네. 그럼 나는 너무 늦게 온 건가?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귀에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 선생. 영수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선자 씨,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선자의 마음은 다시금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기다렸다는 말, 마치 그녀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도 한 듯한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네, 저도 아침 일찍 나와봤어요.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은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영수는 그녀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선자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벤치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공원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포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었던 공원이 오늘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 뜨개질은 어제 잘 마치셨어요?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색함을 깨고 싶었다. 영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 네. 그래도 어제 선자 씨가 알려주신 덕분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덕분에 손녀가 좋아하더라고요. 선자 씨 덕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선자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뜨개질 바늘을 잡아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짧은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면 눈빛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영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호의적이었으며 그의 입가에는 변함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자는 그 미소에서 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 안정감이 그녀를 더 흔들리게 하는지도 몰랐다. 영수는 이내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연못을 바라보았다. 산책하실까요? 어제 걷던 길로요. 선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걸었다. 어제와 똑같은 공원길이었지만 오늘은 옆에 영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햇살처럼 따스했다. 황혼의 문턱에서 찾아온 새로운 설렘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공원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리듬을 찾아갔다. 어깨가 스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느끼는 간격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따스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황혼의 연애는 젊은이들의 불타는 사랑과는 또 다른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이야기하던 뜨개질 말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하던데요? 저는 코바늘로 간단한 수세미 정도만 만들어 봤지. 그렇게 정교한 무늬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선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엔 다 그렇죠. 저도 처음엔 어설펐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코를 뜨고 실이 엮여 무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특히 겨울에는 뜨개질만큼 좋은 게 없죠.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어떤 걸 주로 뜨세요? 목도리나 스웨터 같은 거요? 네. 손주들 겨울옷도 떠주고 가끔 제 옷도 만들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 생일 선물로 무릎 담요를 떴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거라 더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선자의 목소리에서 소박하지만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으로 뭘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게 참 특별하죠. 저도 젊었을 적에는 목공을 좀 했었어요. 뚝딱뚝딱 만들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완성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눈도 침침하고 손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가끔 추억만 합니다만 영수의 말에 선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아, 목공이요? 멋진 취미셨네요. 어떤 걸 만드셨어요? 간단한 가구들이요. 작은 탁자나 의자 아니면 책꽂이 같은 거요. 그때는 뭘 사기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걸 더 좋아했어요. 서툴러도 제 손때가 묻은 것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걷다가 연못가에 다다랐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물어가는 해처럼 부드럽고 잔잔한 풍경이었다. 선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가끔 예전 생각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한가로 이 공원을 걷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죠. 뭘 그렇게 서두르고 아등바등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의 말에서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함께 그 시간을 긍정하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선자는 문득 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나이 들면서 생긴 깊은 주름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 주름 속에는 인내와 연륜, 그리고 어딘지 모를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물론 손주들 보는 재미도 크지만 가끔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낸 지 꽤 됐는데 처음엔 허전함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뭘 찾아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죠. 그러다 문득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선자는 그의 말에서 자신의 감정과 비슷한 결을 느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까지. 영수가 선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설명하기 힘든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공원에서 선자 씨를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선자의 뺨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다시 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영수 씨 덕분에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선자는 수줍게 말했다. 어제 뜨개질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편안하고 좋네요. 그녀의 솔직한 표현에 영수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맑고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나이가 들어 다시 느끼는 이러한 설렘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감정과는 달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따뜻한 봄볕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드는 온기였다. 어느새 두 사람은 공원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 멀리 작은 카페 건물이 보였다. 영수가 고개를 돌려 선자를 보며 말했다.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기 보이는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하실까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선자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설렘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향해 걸어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황혼의 문턱에서 시작된 이 작은 동행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창가 쪽에는 작고 동그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푹신한 소파 자리도 몇 군데 눈에 띄었다. 영수는 선자에게 편안한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어디에 앉으실까요? 창가도 좋고 저 안쪽도 조용할 것 같은데요. 선자는 잠시 둘러보더니 창가 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쪽이 햇살도 들어오고 좋겠네요. 두 사람은 창가에 자리 잡았다. 통창 너머로 아직 연두빛이 완연한 나뭇가지들이 한들거렸다. 따뜻한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고 컵에 담긴 꽃병 속 작은 들꽃이 유난히 싱그러워 보였다. 메뉴판을 받아든 영수가 선자에게 물었다.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따뜻한 유자차나 생강차도 좋고 아니면 그냥 향긋한 아메리카노도 괜찮습니다만. 선자는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훑었다. 저는 향긋한 국화차 한 잔이면 좋겠어요. 이런 날씨엔 따뜻한 꽃차가 어울리죠. 국화차요? 좋습니다. 저는 따뜻한 유자차로 할까요? 영수는 주문을 하고 다시 선자를 마주 보았다. 방금 전 공원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자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아서요. 선자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수 씨. 혼자 지낸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새롭고 좋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공감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었다. 잠시 후 따뜻한 차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영수가 말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 몸도 마음도 녹는 것 같습니다. 선자 씨는 주로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제가 뜨개질 이야기를 듣고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자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미소 지었다. 별다를 것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뜨개질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서 좋아요.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거든요. 아,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목공을 할 때가 그래요.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다 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두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습이 참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수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네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지혜 같은 것일지도 모르죠.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바빴다면 이제는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손주들이 찾아오면 하루가 북적거립니다. 아직 어린 손녀가 제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 늙었어라고 농담하곤 하죠. 영수의 말에 선자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르신들도 손주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저도 외동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그 모습만 봐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녀와 손주들 이야기도 나누며 잠시 동안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각자의 외로움 속에 존재하는 소박한 행복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수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보았다. 선자 씨는 혼자가 된 후에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끼세요? 선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찻잔을 내려놓고 고요한 눈빛으로 영수를 마주했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라면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처음엔 막막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에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깊이 공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의 모든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제 안의 영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쩐지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희망. 그 말에 선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따뜻하고 사려 깊은 남자와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카페 안의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더욱 부드러운 선율로 바뀌어 있었다. 찻잔이 비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는 듯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옅은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영수는 손목시계를 슬쩍 보았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덕분에 정말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선자 씨, 저도 그랬어요. 영수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했다. 영수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음에 또 뵙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쯤에 따뜻한 점심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선자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영수 씨. 그녀의 긍정적인 대답에 영수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황혼의 길목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카페를 나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가볍고 따뜻했다. 해질녘 노을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겹고 아름다웠다. 카페를 나선 영수와 선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아직 해가 완전히 저물지 않은 저녁, 하늘은 연분홍빛과 보랏빛이 뒤섞여 묘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따스한 여운이 길게 남아 있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통하는 듯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대신 그는 선자와 함께 있는 순간이 진심으로 행복했음을 인정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침대에 눕고 잠을 청해 보았지만 오늘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아 잠이 쉬이 오지 않았다. 그는 다음 주 점심 약속을 생각하며 어떤 식당이 좋을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행복한 고민에 잠겼다. 선자 역시 집에 도착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다. 차 한 잔에 담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다. 영수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솔함과 부드러운 유머는 삭막했던 그녀의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의 손재주가 담긴 목공예품 이야기는 그녀의 뜨개질과 교차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영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분명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마음을 데워주는 만남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화사한 미소가 다시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영수는 아침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며 맛집, 정보를 찾아보거나 혹시 선자 씨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전시회가 없는지 인터넷을 검색했다. 마치 젊은 시절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그의 마음은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면도칼을 새 것으로 바꾸고 낡은 넥타이 대신 새 넥타이를 꺼내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고 있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 선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다가도 문득 영수 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옷장을 열어었던 옷이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일지 신중하게 골라보기도 했다. 너무 꾸민 듯한 인상도 너무 소홀한 인상도 주고 싶지 않았다. 딸에게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수 씨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친구는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은 조금 느리게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 차 흘러갔다. 드디어 약속 당일 아침이 밝았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몸단장을 했다. 고심 끝에 고른 식당은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이탈리아 식당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와 정갈한 음식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열리고 선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남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미소는 영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서 오세요,
선자 씨. 영수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네, 영수 씨. 먼저 와 계셨네요. 선자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메뉴판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물어보고 몇 가지 추천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뜨개질은 많이 하셨나요? 선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카에게 줄 스웨터를 거의 완성했어요. 영수 씨는 목공예 작업은 좀 하셨어요? 그럼요. 다음 달에 작은 동호회 전시회가 있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요즘은 찻잔을 보관하는 작은 선반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라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들은 다시금 각자의 취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영수는 선반 제작의 어려움과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을 설명했고, 선자는 뜨개질의 실 선택부터 무늬를 넣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맛있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 자녀들과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영수가 아쉬운 듯 말했다. 선자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영수 씨 덕분에요. 서로의 눈빛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들이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영수에게 선자가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넸다. 이건 별것 아니지만 영수 씨 작업실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선자가 직접 든 작은 찻잔 받침이었다. 섬세한 무늬와 부드러운 색감이 영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 선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 작업실 찻상에 딱이겠네요. 정말 섬세하고 예쁩니다. 영수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선자는 그의 반응에 기뻐하며 말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다니는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가 시작됐는데 함께 보러 가실래요? 영수 씨가 목공예 하시니까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영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미술관에서 뵐까요?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식당을 나섰다. 햇살 좋은 오후 그들의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싱그러운 바람처럼 선자와 영수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미술관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정해진 후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잔잔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선자는 집에 돌아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색의 스카프를 매치할지 고민하며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서보기도 했다. 젊은 시절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다가도 문득 미소를 지었다. 선자 씨가 좋아할 만한 작품은 무엇일까? 함께 그림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시회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의 책상 위 찻잔 받침은 선자의 따뜻한 마음처럼 작업실에 훈훈한 기운을 더했다. 약속한 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오후였다. 선자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미술관 입구에 도착했다.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옷차림의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영수를 기다렸다. 멀리서 걸어오는 영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깔끔한 재킷 차림에 그는 평소보다 한층 더 젊어 보였다. 영수는 선자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선자 씨,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천천히 전시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한 폭의 풍경화 앞에서 선자는 한참을 머물렀다. 붓터치 하나하나에 작가의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색감도 그렇고 저기 보이는 작은 집도 평화로워 보이고요. 영수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했다. 그는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나무를 다루는 방식과 비교해보는 습관이 있었다. 저 나뭇결 표현 좀 보세요. 아마 작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저 나무십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나무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저런 섬세한 표현을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그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씨는 역시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저는 그저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영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더 깊이 있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그렇게 그림 한 점 한 점 앞에서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다. 어떤 작품 앞에서는 선자가 작품의 배경이나 작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했고 영수는 목공예가의 시선으로 재료나 기법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풍성해졌다. 어느덧 마지막 전시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작품이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같기도 하고 정지된 한 장면 같기도 한 어느 마을의 골목길 풍경이었다. 낡은 벽돌집과 그 앞에 놓인 화분, 그리고 저녁놀이 드리운 하늘이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선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돌았다. 어릴 적 살던 동네 골목길이 생각나요. 해질녘이면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그땐 모든 것이 다 선명하고 따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영수 역시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해가 지면 엄마가 영수야 밥 먹어라 하고 소리 지르던 때가요. 그 시절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며 각자의 추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스치듯 가까이 서 있었다. 같은 그림을 보며 같은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삶의 조각들이 서로 공명하는 순간이었다. 말없이도 통하는 교감이 그들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두 사람은 미술관 1층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술관 정원에 푸른 나무들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오늘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선자 씨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전시를 놓칠 뻔했네요. 영수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자는 따뜻한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저도 영수 씨 덕분에 그림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영수 씨의 설명이 제 시야를 넓혀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영수는 어릴 적부터 나무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던 이야기, 선자는 꿈 많던 여고 시절 문학 소녀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의 잊고 지냈던 조각들을 꺼내어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들이었다. 어릴 적엔 막연히 시인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노트를 가득 채울 만큼 시도 써보고요.
선자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영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정말요? 선자 씨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시도 아주 서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네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의 선자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풋풋한 감정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해 질녘이 되었다. 미술관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나란히 걸었다. 지난번 식당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깊어진 유대감과 편안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이 밀려왔다. 영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선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제가 선자 씨가 좋아하실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좋아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영수 씨.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추억과 함께 더욱 단단해진 신뢰와 애틋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황혼의 길목에서 만난 이 새로운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술관에서 돌아온 영수의 마음은 묘한 설렘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공방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선자와 함께 나눴던 대화와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아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웠다.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분주했던 적은 드물었다.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선자가 진정으로 좋아할 만한 장소를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꼈던 섬세함, 미술 작품을 바라보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고백까지 영수는 선자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복잡함보다는 간결한 평화를 선호할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작은 수목원을 떠올렸다. 화려하진 않지만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곳,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음악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 한편 선자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미술관에서 영수와 나란히 서서 그림을 보던 순간 같은 풍경에서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이해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다. 카페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진실함과 따뜻함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나이가 들어 다시 누군가에게 이토록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어떤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줄지 기대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영수는 수줍게 선자에게 전화해 다음 만남을 제안했다. 다음 주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수목원이 있는데 선자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과 희망이 함께 묻어 있었다. 선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좋아요, 영수 씨. 수목원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동이 그녀의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약속한 주말 영수는 조금 일찍 수목원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가 선자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풋풋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곳을 좋아할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지 하는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선자가 수목원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단아하면서도 편안한 차림이었다. 영수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죠? 선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영수 씨 덕분에 이런 멋진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목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듯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수목원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울창한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로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졌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참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는 수령이 꽤 된 것 같아요. 나무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죠. 저에게 나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시같네요. 모든 사물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영수는 그녀의 말에 작게 웃었다. 맞아요. 선자 씨가 시를 보듯 저는 나무를 봅니다. 어떤 목재는 강인하고 어떤 목재는 부드럽고 또 어떤 목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선자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무를 향한 그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다. 둘은 작은 연못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쉬어갔다. 수면 위로 잔잔하게 일렁이는 햇살과 수련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선자는 문득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수 씨는 평생 나무와 함께 하셨으니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같은 것이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작품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직접 만든 작은 탁자가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때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손때 묻은 그 탁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과 함께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선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시를 쓰던 작은 일기장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감정을 담았던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영수의 탁자와 선자의 일기장은 서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만의 진심과 시간을 담아낸 소중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겪었던 소소한 기쁨과 아픔, 이제는 희미해진 꿈과 여전히 품고 있는 희망들. 솔직하고 담담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수목원의 고즈넉한 풍경은 황혼의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삶의 위안과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수목원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영수와 선자는 서로의 삶을 엮어나가는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냈다. 탁자와 일기장 이야기는 그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한 조각을 발견한 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꿈들이 어떻게 현실의 무게에 부딪혀 조금씩 변해갔는지, 혹은 어떤 꿈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었다. 선자는 문득 어린 시절 처음으로 썼던 시를 기억해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나무잎 하나에도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랬다고 답했다. 저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깎을 때도 그 나무가 걸어온 세월과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곤 했어요. 나무의 숨결이 제 손끝에 닿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순수한 열정과 감수성을 다시금 마주했다.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파묻혀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들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 비로소 다시 발견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듯한 깊은 위안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함이 가득했다. 영수는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짓는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삶의 지혜와 온화함을 느꼈다. 선자 역시 영수의 진지한 눈빛과 깊이 있는 생각에 감동하며 그의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을 헤아렸다. 영수는 문득 찻잔을 들다 선자에게 물었다. 선자 씨는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시를 쓰셨다고 하니 다시 펜을 잡고 싶지는 않으세요? 선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게 웃었다. 글쎄요. 그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 말씀을 들으니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글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영수 씨의 나무 작업처럼 저에게도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안식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자의 말에 영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요, 그럼요. 늦었다는 건 없죠. 제가 나무를 다루는 것처럼 선자 씨는 글자로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짧고 조심스러운 접촉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해주듯 미묘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말없이도 깊은 이해와 교감이 오고 갔다. 그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에게서는 마치 청춘처럼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발견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상대방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평온함과 함께 잊고 있던 자신들의 아름다운 감성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수목원을 나서는 길, 영수는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얹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조각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선자 씨의 시처럼 선자는 그의 손에 들린 나무 조각과 그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 한 구절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챕터의 아름다운 서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영수는 선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잊고 지냈던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선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답했다. 저도요, 영수 씨. 영수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잊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피어올랐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선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다. 닫힌 문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공기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조각에 시선이 닿았다. 영수 씨의 손에서 전해진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을 들어 올렸다.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시에 대한 그의 권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그녀의 가슴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펜을 든 지 오래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 한 구절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종이 위에 새로운 단어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대 마음에 핀꽃 황혼의 그림자 아래 그녀는 중얼거리며 펜을 움직였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시와는 달랐다. 차분하고 깊고 그러나 더욱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완성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투명하게 빛났다. 영수 씨가 그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그녀 자신의 일부분, 열정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었다. 영수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선자 씨의 밝은 웃음소리, 수목원에서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과 소통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그는 선자 씨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향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까지 안겨주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어쩌면 잊고 살았던 순수한 설렘이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망설임을 접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잘 도착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속에는 다음 만남에 대한 그의 진솔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선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의 문자를 받았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네, 영수 씨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저 역시 영수 씨 덕분에 아주 편안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시 구절들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상쾌했다. 그는 오랜만에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졌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중 그의 시선은 문득 작은 화분에 꽂힌 시집으로 향했다. 선자 씨가 말했던 시구절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잊고 살았던 문학에 대한 갈증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선자가 말했다. 지난번에 영수 씨가 시를 다시 써보라고 권해주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영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선자 씨의 시는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저도 선자 씨 덕분에 잊고 있던 옛 시집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읽으면서 선자 씨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위안이 되는 존재.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호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현재의 행복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다. 카페를 나와 비개인 거리를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문득 영수가 걸음을 멈추고 선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자 씨. 선자는 영수를 올려다보았다. 네, 영수 씨.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 선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요. 선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씨처럼
영수의 이 말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서로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떨림이 담겨 있었다. 영수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영수 씨 곁이라면 남은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황혼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이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또 다른 깊이와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격정적이기보다는 온화했고 조급하기보다는 여유로웠으며 찰나의 불꽃보다는 잔잔히 오래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잊었던 자신을 발견했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기쁨과 위안을 얻는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풍파를 견디고 얻은 가장 귀한 보물처럼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었다. 영수와 선자에게 황혼은 끝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남은 모든 날을 함께 걸어갈 굳건한 약속과 비로소 찾아온 평화로운 설렘이 가득했다. 그들의 황혼 연애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참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잔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